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좋았죠. 사적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대표와 대통령이라는 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보수를 살리는 길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그나마 승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그나마 제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저는 사적인 거에 연연해서 공적인 걸 잘못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닌데. 후보님도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적어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님과의 관계는 이건 그야말로 형제 관계 이상으로 가까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형제 많은 관계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형제 관계에 그런데 있었던 사람이 그러면 계엄을 하면 막지 말아야 합니까? 예. 아니 그 저는 그렇게 계엄에 잘못된 대해서는 말이에요. 저도 또 이야기하고 제 묻는 걸 무슨 1분 묻고 그다음 30초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우리 한동훈 후보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말 긴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거 굉장한 정말 사랑과 이런 많은 관계를 말하는데 이런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탄핵하고 구속하고 또 이렇게까지 정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이 수준까지 왔을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너무 어제부터 계속 그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님과 저는 오래된 사이고 정말 많은 도움을 일방적이지 않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네. 저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과정에서 신뢰한 적도 있었고 서로 간에 부딪힌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정부 정말 잘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 중에 정말 치명적으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 황상무 사태 문제, 명태균 문제, 의료 2,000명 문제, R&D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등등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김 선배님께서도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저에게 동의해 주실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은.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피우실 때 저 말고 우리 국민의힘 진영에서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혼자 그랬고요. 저 혼자 이간질을 당했고요. 저 혼자 배신자 소리를 1년 내내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빈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그동안 인생을 보면 정말 생각대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말이에요. 선배님께서 제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사 문제 제기하고 의료 문제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황상무 이종섭 문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R&D 문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명태균 문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같은 생각.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질문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그때 30초 넘었으니까 5초만 마지막.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 오히려 저는 다른 분들이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 몇 가지라도 교정됐으면 계엄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이 저는 정말 두 사람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와 선배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 너무너무 아프고 저는 우리 정치를 떠나서 인간관계도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너는 뭐 조금 더 한동훈 후보를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실 분 아니라고 제가 그 아름다웠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지금만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이래 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배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제일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서로 간에 인간적인 연을 이어오고 했는데 공적인 선택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우선할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선배님이었다 하더라도 제 위치에 있었으면 저처럼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정치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선배님처럼 올곧게 생각대로 소신대로 정치하는 분이었다면 제 입장에서 여사 문제 제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D
막으려고 하셨을 것 같고 의료 2,000명 막으려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명태균 막으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랬으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에 의해서 저같이 모함당하고 이간질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걸 알지만 이걸 막지 못하면 이 정부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을 한 것인데요. 자, 그걸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죠. 그다음 또 제가 또 30초 1분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지키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드렸고 뭐 또 당에 또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게 뭐 너무 원한이 생겨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까? 김 후보님, 저는 공직을 개인의 하사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을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목표만 보고 일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최선을 다했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도 최선을 다했고 당대표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보님,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제가 기용할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식의 충성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충성은 나라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저한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공직은 개인의 하사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공직을 다 여러 가지 공직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의 역사, 정치의 비화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뭐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궁중 야사 이 어느 곳에도 우리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아픈 관계,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라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정말 후배 중에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모든 공직을 다 드리는데 뭐 공직하고 이건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장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엄에 찬성도 안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당대표로서 자기 국회의원들을 이용해가지고 탄핵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란이라고 그러셨어요. 대통령을. 아니 아직 대통령 지금 판결이 났습니까? 내란을 확정되지 않은 계엄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 보고 내란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신 그게 법무부 장관님이 헌법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 드릴까요? 네. 2024년 12월 5일 날 후보님께서는 계엄이 위헌이라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계엄을 처음부터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엄은 반대죠. 계엄이 위헌이 아니라면서요? 계엄 자체는 위헌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계엄이 언제 행사됐느냐에 따라 계엄은 아니요. 지금 계엄은 헌법에 나와 있죠.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네. 윤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한 이 계엄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은 위헌이 됐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그걸 미리 계엄 자체가 위헌이다. 이건 아니죠. 계엄을 할 수 생각이 다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경우의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경우에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12월 5일 날에 계엄이 위헌이라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계엄이 위헌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위헌이라 할 수 있지. 그럼 그 이전에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안 했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그 이전에는 계엄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죠. 헌법에 나와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좀 안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답을 안 주셨어요. 또 하나 물으세요. 그다음에 그 25년 4월 11일 날에서는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저는 이거는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는 건데 자리에 저를 국무회의 불렀으면
저는 절대로 반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계엄에 조금- 국무회의 갔었으면 반대했지만 네. 국무회의 밖에서는 반대 안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무슨 자, 얘기냐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30초씩 이제 저는 1분이고요.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린 조금만 거예요. 들어보죠.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님처럼 대통령과 그렇게 긴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관계였다면 저는 대통령의 국정을 훨씬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든 어떻게 하든 했고 계엄도 저는 반드시 막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어떻게 막죠? 아니 그러니까 왜 모르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왜 그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한테 당 대표가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지는 몇 년 됐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제가 몇 년-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제가 당대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었잖아요. 그럼 몇 년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씀이 안 맞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다음에 좀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고 파면이 되고 또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첫 번째 책임을 만약에 물으라면 저는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책임이 제일 크지 않느냐. 저는 제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러 나섰을 때 함께 나서주지 않았던 많은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후보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동안에 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왜 말씀 안 나는 하셨습니까?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 괜찮았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뭐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나봐야 하는 게 아니라 뭐- 국민 모두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아니 그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그럼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합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근데 우리 아니 정치인이라면 한도-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그게 아니죠.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에서 자,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해야 이제- 하는 이제 것이죠. 제 순서가 그때 나서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동훈 후보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공과 사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어요. 성남 시민을 25명이나 강제 입원시켰어요. 이거는 공과 사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 형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는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저는 그런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정말 큰 비약을 하시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존경하는 김 후보님께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국민이 우리한테 시킨 것이지 대통령이 자기한테 있는 뭔가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종이잖아요. 국민을 위한 도구고요. 그런데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쩌니까 사람이 아니다? 글쎄요, 이건 실망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 돼도 제가 어떤 사람을 임명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국민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후배지만 이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엄은 아버지가 와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너는 그랬냐? 그게 인간이 아니다? 아, 그거 민주주의자 맞습니까? 자, 제 답이 그거고요. 둘째로 저는 후보님께서 오랫동안 좌파 운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국보법으로 구속되기도 하셨었죠. 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7년 정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은 기득권 아니셨습니까? 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정말로 승승장구하신 분은 후보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정말로 이 서민들과 우리 일하는 생활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가 인신공격하라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부분을 다 존경합니다만 산불 시즌에 산불 헬기를 43번을 쓰신 것 저는 그거는 조금 공적 마인드에서 잘못이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그 밑바닥이라기보다 생활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이냐. 산불 때 대기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저한 예, 1분 이상 예, 썼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5분 그리고 이 소방청에 대해서 전화하신 거 좀 희화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전 그거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과연 저분이 네.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 건가라고 의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할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뭐 30년 동안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상당한 정도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장관도 했지만은 저는 지금 봉천동에 조그마한 서민주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께서는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타워팰리스라든지 뭐 좋은 데서 잘 나가시는 분인데 똑같이 공직을 했더라도 저는 원래 뭐 집안이 다 없기 때문에 저나 저 아이들이나 다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공직을 한다고 해서 못 살아라는 법도 없어요. 다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막힌 사정, 단돈 1,000원,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걸어다니는 뭐 전태일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한 후보께서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 또 이거는 정치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는 것이 정치 본령이라고 볼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시겠나 질문이 그겁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려고 정치 시작했어요. 네. 그렇지만 부족하죠. 그러니까 제가 네. 선배님 같은 분 옆에 모시면서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이 배우면서 해야죠. 그리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잘 알고 있고 겸손하고 국민의 편에서 정치하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시작했어요. 저 보시면 아시지만 저 뭐 짧게 정치했지만 정말 뭐 별일 다 겪고면서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제가 그 결심을 정치하려는 결심을 놓지 않는 것은 좋은 나라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상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선배님 말씀하신 그 취지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는 안 될 것이고 많은 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후보님 돕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잘 해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권하고 싶은 것이 지금 대통령 나오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지역구. 저는 지난번에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하실 때도 다 공천 마치고 참 어려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밑바닥에 사는 분들과 함께 그래도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또 밑바닥 사정도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도 뭐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만한 그 나이도 많이 지금 세월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오히려 하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 바로 그럼 나는 법무부 장관 했으니까 그럼 대통령 탄핵시키고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너무 좀 한동훈 후보 자신을 위해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김 후보님,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세상이 올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가 막힐 겁니다. 그런데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지금의 선거에서는 제가 아니면 우리 보수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하신 말씀 맞고 제가 어떻게 정치 길게 하면 많은 기회가 있겠죠. 그건 근데 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커리어에 대한 문제고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수가 우리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나서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외람되지만 제가 나서고 제가 결의를 가지고 나서면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좋은 패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 후보 자신이 앞으로 크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시려면 먼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찾아뵙고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당에 대해서도 내가 이 당 대표를 하면서 우리 당이 바로 탄핵을 성사시킨 그 역할을 내가 당대표에서 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됐다. 당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고 후보로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저는 이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지만 결정은 따르지만 저는 그래서는 이번 선거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님께 제안 드립니다. 정말로 저는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하고 할 때 안 일어나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서영교 의원이나 민주당에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들께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드려야 합니다. 같이 사과하실 생각,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더 급한 것이 여기까지 인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한동훈 하겠습니다. 후보가 대통령께 사과가 예. 필요하다고.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쥔 마스토론 시간은 20분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12가지 죄목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제1검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범죄자,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제대로 안 했는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문제,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문제, 변호사비 대납 문제,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시킨 문제, 성남시청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이렇게 많은 받는 사람인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아주 명성을 날리는 검사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국민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지 이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것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네. 지금 검찰 수사로 결국은 정의가 전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법무부 장관이 바로 저였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제 말을 끊을 것은 제가 아니죠. 주도권을 지는 거죠. 30초를 보장해야 되지 내가 않을까요? 하고 또 기회를 많이 30초는 드리겠습니다. 보장해 30초는 주겠습니다. 보장해 왜냐하면 주시고 김문수 가야죠. 후보께서 질문이 1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30초는 보장해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분 하셨죠. 예. 제가 20초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범 후보라고 강력하게 공격해 왔죠.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김문수 후보 하나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김문수 후보님 존경하지만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범 후보다라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걸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총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제가 간 것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갔고 제가 그렇게 선거 과정에 일어섰던 이런 몇 가지지 이재명 후보 이런 개발 비리나 이런 검사 사칭 뭐 아니죠. 이런 두 건은 전광훈 씨랑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오늘 확정된 코로나 것도요. 방역 수칙 부분에 관련된 건데요. 그 법치를 벌금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법치의 상징이 과연 그런 기본적인 법치가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할 수 한동훈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치를 그런 걸 법치로 한다면 교통 위반한 것도 전부 그러면 뭐 공식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인지 그런 부분은 참 실망스럽고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해 가지고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고요. 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또 그렇게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얘기할 부분도 아니죠. 2000년대 초반에 폭행치상 사건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소방폭행 이런 거 없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으로 정확하게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전혀 아닌 그럼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폭행치상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 저는 드러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폭행치상 혐의가 그래, 없고 잘못된 말씀해 것이라면 뭐 수정드리겠는데 아니면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두 번의 그 감염법 위반 사례라는 것이 두 건 다 우연찮게도 다 전광훈 목사님하고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건은 이번에 확정 판결이 오늘 났고요. 사랑 나머지는 제일교회. 아직까지
근데 없습니다. 아까 확정된 전광훈 게 목사님 잘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관계 아니, 없다고 하지 지금 잘 않았어요? 안 만난다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 조선 제1검이 사실에 기각해서 말씀하셔야지. 사실이라는 걸 저 전과 없는 걸 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막 25년 그거는- 올해 2월에 전광훈 목사 보고 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 이렇게 칭찬해 저는 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뭐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서는 정광훈 목사가 무슨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목사입니까? 뭡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판단은 그럼 지금도 계속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정광훈 목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목사. 그런데 전광훈 목사께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 포함해서 네. 우리 8명 모두를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야당을 뭐 어떤 다른 정당이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러면 우리하고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죠. 아니요, 지금 내하고 지금 내가 선거하는 거를 떨어뜨리려는 사람은 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하면 이재명의 하겠어요? 위험한 아니, 세상을 잠깐만. 막아야 하는 거 제가-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제가 계시는데 주도권을 그분을 가지고 너무 높이 있으니까. 평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거예요. 사회적에서 필요하면 제재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1분 질문하고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30초 답변 이런 순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뒤섞여서 하는 보다는 중간에 제 말을 그래서- 끊으시길래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결시켰어요. 제가 그런데 했죠. 예, 제가 했죠. 가결시켰는데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유창훈 판사 이분이 이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은 항상 법원에 가면은 기각 이렇게 계속 기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반드시 영장이 나와야 할 사안이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법부의 판결 중에서 실망스럽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고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같이 그건 노력을 해 나가기로 같이 하고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검찰에서 또 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국회까지 통과되는데 판사가 이거 또 영장 기각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범죄자들이 많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고 온갖 파렴치를 한 행위를 다 했는데도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겠다고 하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해서 가장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뭐 저도 상당히 우리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훌륭한 검사다. 저도 또, 후보님 존경합니다. 예, 아니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당 대표로서 잘 해주실 거로 봤는데